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세자빈의 침소에서는 매일 밤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교미하는 뱀의 도끼를 모으고 다른 여인의 신발을 태워 그 죄를 남편에게 먹이려 했던 여자. 이 끔찍하고 엽기적인 흑마술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이 직접 간택한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금기된 괴물이 되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왕실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찬란한 문화와 과학기술이 꽃피던 그 시절, 왕세자빈이 후사를 얻기 위해 끔찍한 뱀 주술에 손을 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단순한 민간신앙을 넘어선 섬뜩한 주술에 과연 왕실의 품격 있는 여인이 왜 그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을 안겨주죠. 오늘 우리는 조선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 여인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어떻게 미스터리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궁중 암투와 압박, 즉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왕실의 냉혹한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왕실의 영광 뒤편에 감춰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절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의 맏며느리이자 훗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의 첫 번째 아내였던 희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당시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청주 김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로 태어났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그야말로 왕실의 며느리가 되기에 손색없는 자질을 갖춘 규수였죠. 세종 12년 천성이 온화하고 학문을 즐겼던 세자향, 즉 훗날의 문종과 혼인하게 되면서 그녀의 운명은 조선왕실의 중심부로 향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세자빈 책봉식이 열리던 그날, 궁궐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엄 넘치는 궁궐의 정각들 아래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셨겠죠. 젊은 세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앞날을 꿈꾸었을 테고요. 조선은 세종대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고 문화와 학문은 눈부시게 발전했죠. 이러한 번영의 시대 속에서 왕실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왕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바로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역할은 단순히 세자의 배필을 넘어 왕실의 후사를 생산하여 왕조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었죠. 그렇기에 희빈 김씨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압박감 또한 상당했을 겁니다. 명문가의 규수로서 그리고 위대한 성군의 며느리로서 그녀에게 부여된 책임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시작 속에서도 아마 희빈 김씨의 마음 한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왕실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기대와 압박이 한 여인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지된 길로 이끌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을까요?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불길한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빈 김씨는 조선왕실의 희망을 한몸에 받으며 입궁했지만 곧이어 그녀를 덮쳐올 어둠의 그림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그녀는 점차 절박한 심정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희빈 김씨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텅 빈 세자궁에서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하던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절박함이 결국 금기된 주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빈 김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갔을 겁니다. 하루하루 아이 소식이 없는 세자궁의 밤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잠 못 이루는 긴 밤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깊은 우물처럼 고여갔을 테죠. 명문가의 딸이자 위대한 성군의 며느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후사를 잊지 못하는 절박함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찬란한 세자빈의 삶은 점차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은밀한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떠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자빈께서 혹 병약하신 것은 아닐까, 과연 왕실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속삭임들이 희빈 김씨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그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지만 그 속에서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매일을 보냈을 겁니다. 왕실의 번영은 물론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받는 듯한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점차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금기된 길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희빈 김씨는 결국 미신과 주술이라는 어둠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궁궐의 깊은 곳,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밤, 누군가의 은밀한 제안이 희빈 김씨의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왕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주술의 유혹이었죠. 후사를 염원하는 절박한 마음이 그녀를 이끌어간 곳은 차가운 벽돌로 둘러싸인 어둡고 습한 밀실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희빈 김씨는 알 수 없는 주문과 함께 기이한 의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의식의 중심에는 생명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불길한 기운을 품은 뱀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뱀의 가죽이나 뼈를 이용해 만든 섬뜩한 주술 도구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을 테죠. 그 광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마치 다른 세상의 문을 연 듯한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왕실의 품격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악마적인 분위기마저 풍기는 그 의식에 희빈 김씨는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희빈 김씨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자궁을 드나들던 일부 궁녀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은밀히 접촉한 주술사들이 있었을 테죠. 그들은 세자빈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혹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위험천만한 계획에 동참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자궁의 한편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것이고 이 은밀한 움직임들은 아무도 모르게 궁궐의 평화를 잠식해 들어갔을 겁니다. 왕실의 안녕을 빌어야 할 세자빈이 오히려 왕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금기된 주술에 의지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위험한 도박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자빈 희빈 김씨가 후사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결국 금기된 뱀 주술이라는 위험천만한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해지던 그 불길한 의식은 과연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묻힐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궁궐의 비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 희빈 김씨의 위험한 도박은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고야 맙니다. 어느 날이었을까요? 세자궁의 한편에서 기이한 물건들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세자빈의 거처를 정리하던 궁녀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우연히 혹은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이끌려 숨겨진 상자를 열었을 테죠. 그 안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뱀의 비늘이 박힌 주머니,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쓰인 부적, 그리고 으스스한 형상을 한 주술 도구들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주술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궁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비명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 불길한 사건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조선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대왕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정실 부인이, 그것도 왕실의 대통을 잇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세자빈이 미신과 주술에 의존하여 후사를 얻으려 했다니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대신들을 소집하여 어전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신하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왕실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세자빈이 오히려 왕실을 위협하는 금기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든 이가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와 함께 이 사태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빈 김씨는 결국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을 겁니다. 후사를 얻기 위한 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뱀 주술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질서는 그 어떤 개인의 절박함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고디였죠. 그녀의 해명은 결국 변명으로 치부되었고 왕실은 이 사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세자빈의 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와 직결된 신성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 앉은 자는 왕실의 법도와 기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세종대왕은 깊은 고뇌 끝에 비록 자신의 며느리였지만 희빈 김씨를 세자빈의 자리에서 배출한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미신을 경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한때 조선 왕실의 미래를 짊어질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세자빈의 지위는 한순간에 그녀에게서 박탈당했습니다. 금지된 주술에 의지했던 절박한 선택이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희빈 김씨의 운명은 이렇게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후사를 향한 개인의 비뚤어진 욕망이 충돌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실의 번영을 위해 한 개인이 얼마나 잔혹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자빈의 자리에서 배출된 희빈 김씨는 마치 덧없이 쓰러지는 한 떨기 꽃처럼 궁궐을 뒤로하고 쓸쓸히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한때 조선 왕실의 미래를 짊어질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랐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텅 빈 세자궁은 마치 그녀의 부재를 말없이 증언하는 듯 고요했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절박했던 몸부림과 그로 인해 파생된 참담한 결과만이 아련한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조선 왕실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실의 권위와 법도를 확고히 하고 미신을 배척하는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죠. 이는 후사를 잇는다는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혹여라도 금기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다른 왕실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경고이자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실의 번영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희생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희빈 김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퇴출 이후 문종의 다음 세자빈으로 책봉된 순빈 봉씨 역시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왕실의 며느리 자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죠. 후사를 잇는다는 지상 최대의 과업은 물론 엄격한 궁중법도와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자리였습니다. 연이은 세자빈의 패출은 왕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고 이는 당시 왕실이 겪었던 고뇌와 불안감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에 이토록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희빈 김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 느끼는 압박감과 생존 본능의 그림자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기준과 개인의 절박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왕실의 영광스러운 역사 뒤편에 감춰진 한 여인의 절규와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고뇌와 욕망에 대한 깊은 사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강인하게 버텨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휘빈 김씨 이후에도 문종의 세자빈 자리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연 조선 왕실의 며느리 자리는 이리도 잔혹한 운명의 연속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 순빈봉 씨의 더욱 기묘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 어떤 숨겨진 비밀들을 품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조선왕가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세종대왕의 흥미로운 비밀과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